인천국제공항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정부를 탄핵 후 군사정권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는 폭력과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남자와 결혼한 미얀마 여성 키미 씨는 자신을 만나러 왔던 엄마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미얀마로 떠나는 엄마를 배웅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함께 나왔는데요. 한국에게 연신 감사를 표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보고 한없이 울어야 했던 그녀에게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글을 인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치앙마이에서 태어난 키미라라고 합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살기 좋은 도시 수원에 살고 있으며 9살, 7살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얀마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 일을 자주 도왔었죠.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키미, 엄마랑 아빠가 하면 돼. 괜찮아요. 엄마 하는 일 도와주는 거 재밌단 말이야. 숙소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도 나한테 귀엽다면서 잘해줘. 저희가 지냈던 미얀마 치앙마이는 역사적인 유산과 문화적인 보물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와창이라는 곳은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와수명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의 특이한 사원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국립박물관 비롯하여 왓프라싱, 왓스웨타 이렇게 다양한 명소가 있다 보니 많은 외국인 사람들이 저희 미얀마 치앙마이를 찾아 여행을 옵니다. 그렇게 평소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 일을 돕는 것을 저는 좋아했고 일을 하면서도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한국 K-팝을 들었죠. 한국 배치 영향으로 다양한 한국 음악들을 접하게 되었고 노래들이 너무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서 한국 K-팝에 매료당해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한 동양인 남자가 방을 예약했다면서 휴대폰을 내밀더군요. 키도 컸고 피부도 곱고 하얀 게 꼭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K-팝 가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레드문 게스트하우스가 맞나요? 5일 지내려고 예약했는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잘생긴 동양인 남자가 질문을 해서 순간적으로 쑥스러웠고 어쩔 줄 몰랐지만 평소대로 휴대폰에 있는 예약을 확인하고 동양인 남자가 지낼 방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이 방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카운터에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여기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 보이셔서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거고 저는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세요. 그렇게 동양인 남자를 방으로 안내하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는데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 같은 걸 느꼈죠. 이후에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나서 동양인 남자가 지내는 방 근처를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순간 놀라서 뒷걸음을 치다가 주저앉게 되었죠. 괜찮으세요? 동양인 남자분은 제게 손을 내밀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내밀어준 손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으려는데 정전기가 파박하고 튀더군요. 그래서 동양인 남자분도 놀랐고 저도 놀랬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동양인 남자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뭔가 통하는 사이인가 보네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미얀마 여행 가이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쭈뼛쭈뼛하다가 알겠다 이야기하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동양인 남자와 제가 사는 치앙마이의 와수명 사원으로 안내하고 같이 걸었어요. 우리 대화는 서로 영어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학교에서 배워야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그 동양인 남자와 저는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동양인 남자에게 저는 반했고 사랑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다행히 그 동양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잘 대해 주었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동양인 남자는 한국인 남자였어요. 이름은 정태민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국제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태민 씨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이후 하루에 한 번씩 영상통화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서도 태민 씨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태민 씨가 제게 한국에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비행기표는 자신이 구해줄 테니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 와서 자신이 사는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죠. 부모님께 한국에 여행 다녀오겠다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아직 어린 게 한 번 가보지도 않은 한국이란 나라를 왜 간다고 하냐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터여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 난생 처음 제가 태어난 미얀마를 떠나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공항에서 좀 헤매기는 했지만 태민 씨를 만나러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밖으로 나가니 태민 씨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태민 씨에게 뛰어가 안겼고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태민 씨, 김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하고 나서 보니 인천국제공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와 웅장함에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우리 미얀마 공항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태민 씨가 몰고 온 한국 승용차를 타고 태민 씨가 지낸다는 경기도 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정숙함까지 가진 자동차를 타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미얀마 택시를 몇 번 탔지만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었었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태민 씨의 옆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정말 내가 이 남자와 연애하는 게 맞지? 라며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은 아닌지 혹시 태민 씨가 갑자기 내가 싫어져 헤어지자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렇게 태민 씨가 지내는 집에 도착해 어느 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부터 고급진 집안의 모습에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고급진 대리석 거실 바닥에 중앙에 배치되어 있던 엄청나게 큰 TV부터 모던했던 소파까지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태민 씨와 애틋하고 진한 사랑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얀마에 돌아와 태민 씨와 영상통화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결국 저와 태민 씨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남자와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하고 결국 문제가 생겨 이혼하고 상처받게 되는 여성들의 모습을 봐서 그랬던 거였어요. 태민 씨는 그런 남자들과 다르다며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끝내 반대하셨고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혼자 한국으로 다시 떠나 태민 씨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며 냉전 상태로 몇 해를 보냈죠. 어느 날 저는 미얀마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얀마의 내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아무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해 한국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부모님은 내가 한국을 왜 가냐며 안 간다고 하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잠깐 맡기고 남편과 함께 미얀마 치앙마이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한국으로 가자고 말이죠. 저희 부부의 끈질긴 설득에 부모님은 그럼 계속 머물진 못하고 너희들 사는 모습이나 보자구나라면서 한국행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안나 다를까 제가 처음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대로 부모님도 받으시더군요. 한국의 놀라운 최첨단 시설들과 고급스러운 건물들의 외관, 그리고 깨끗한 도시와 사람들의 표정, 한국의 음식들을 접하시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놀라워하셨습니다. 저와 한편이 지냈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가 정말 너희가 사는 곳이 맞냐며 내심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저희 아들 둘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시며 손자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보름 정도를 지내셨어요. 지내는 동안 남편이 한국 구경 많이 시켜드리라며 카드를 줬고 한국, 롯데타워, 명동, 강남,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까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부모님은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에 연신 감탄했고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시간은 왜 이리 빠르게 가는지 부모님은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공항에 배웅을 가는 날 저는 눈을 뜨자마자 계속 쉬지 않고 울어야 했습니다. 내전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미얀마로 부모님을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자꾸 마음이 쓰여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이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사랑한다.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그렇게 부모님은 다시 미얀마 치앙마이로 떠나셨고
그 뒤로는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현재는 연락마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미얀마는 내전으로 인해 시민들은 폭력, 인권침해, 강제징용 등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감행하거나 국내적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군사당국의 잔인한 대응으로 수백 명의 시민이 사망하였으며 체포와 구금, 가혹대접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었던 상태여서 저는 요즘도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지금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 부모님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사랑하는 딸이 한국에서 부모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엄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본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엄마 딸 키미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하다는 한마디라도 좋으니 꼭 연락 주세요. 이상으로 해외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